네, 그알 리뷰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PD 수첩을 처음으로 해봤는데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댓글도 많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이제 그알 리뷰로 돌아왔어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358회 결핍이 부른 늪 아동범죄자라고 합니다. 2005년 10월 15일 방송이네요. 18년 된 방송입니다. 일단 제목부터 봤을 때 굉장히 좀 열받는 사건이지 않을까 싶은데 거친 욕설이 좀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0월 1일 부산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 한 명이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쓰러져요. 그리고 마침 지나가던 교사가 현장을 발견합니다. 그 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체육교사였네요. 애가 누워있더라고요. 처음엔 간질인 줄 알았어요. 얼굴 창백하고 호흡곤란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숨 한 번 크게 좀 쉬는 그런 상태였어요. 피해 학생은 2학년 홍성인 군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이 보기에도 상태가 심상치 않았어요. 이번엔 그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원인데 의식이 완전히 없다니까요. 코에서 피가 막 피 섞인 그런 액체 같은 게 계속 나오고 코에서 너무 많은 양이 나왔어요. 병원 도착할 때까지 계속 흘렀죠.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갔죠. 치료를 들어가는데 생명이 좀 위태로운 그런 상태였어요. 이번에는 응급실 관계자입니다. 네, 머리에 뇌출혈이 있었고요. 폐도 충격받았죠. 머리도 많이 충격받아가지고 뇌가 부었어요. 호흡 중추마비가 이어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와. 사건은 연락을 받은 가족들이 달려오고 나서야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피해자 가족인데 선생님은 학교 내에서 쉬쉬하려고 신고해달라고 하니까 부모님 기다립시다. 내일이고 모레고 기다리고 애가 괜찮으면 얘기를 합시다. 이런 말만 해요. 벌써 열받죠 이거. 사립학교였나? 가해자로 경찰에 연행된 학생은 같은 반 부반장인 최군이에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무자비한 폭행을 했던 걸까? 조사한 형사가 둘이 만화책을 봤는데 둘이 보다 보니까 한 명은 빨리 보고 한 명은 이게 좀 늦게 본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다 읽기도 전에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너 왜 이렇게 빨리 넘기냐? 너 다 알고 넘기는 거냐? 그럼 너 알고 넘겼지? 이 말이 발단이 된 거예요. 함께 책보다 시비 붙었고 홍군이 책을 던지고 자리를 뜨는 순간 최군이 갑자기 뒤에서 머리를 공격해 걷잡을 수 없는 폭력으로 이어진 거예요. 넘어지는 거 보고 다시 의자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의자로요? 발로 밟고 그냥 차고 막 이랬던 거지. 반 친구들이 옆에서 말리기도 했지만 소용은 없었어요. 피해자도 가해자도 겨우 14살입니다. 최군은 이 사건으로 구속됐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됐죠. 그 학생이 후회하거나 울거나 그런 반응 같은 게 있었나요? 그 나이에 조사받는 것 자체를 잘 모르지 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하죠. 참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참. 학교 교사들은 최군이 뛰어난 모범생이고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뭔 상관이야 씨팔. 애를 팼으면은 애가 혼수 상태가 될 정도로 팼으면 그 팬 게 중요하지 뛰어난 모범생인 게 뭐가 중요하냐고. 뭔 개짖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선생들은 이런 반응인데 애들 말을 또 들어보면은 또 전혀 달라요. 선생들이랑. 자, 애들 말 들어볼게요. 쓰레기통인가요? 동그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저를 집어넣고요. 창문에서 집어던지려고 했어요. 몇 층인데 거기가? 4층이요. 저 엄청 울었어요. 이미 학생들 사이에서 최군은 두려운 존재였지만 학교에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까지 난무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최군의 실명과 사진을 올리는 등 인신공격까지 번지자 학교 측도 당황했습니다. 자, 교감인데 이 학생은 부반장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요, 요즘 학교에 이 어머니들 관계에 이 조직 없어요. 운영위원도 아니고 그리고 행정실에 물어봤는데 기부금 혹시 낸 거 있냐? 했더니
기부금 낸 적도 없다는 걸 좀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예? 이 학교는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다. 예? 이 모르는 사람들이면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이 진위 여부는 경찰에서 이 여러 측면에서 이 조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줘야지. 이 소문 같은 걸로 이렇게 함부로 단정 짓고 그러면 저희 학교 측에서 좀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고 좀 그렇습니다. 예? 아니 모범생이라고 최군이. 최군의 가족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리고 아이가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일까? 그러나 최군의 가족은 사건 이후 집을 떠나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홍성인 군의 사무제가 있던 날, 아 죽었네. 부모는 이번 사건이 묻히는 일이 없길 바라고 있어요. 아 정진영 씨 때죠? 맞네요. 또 한 명의 어린 학생이 교실에서 폭력에 희생됐습니다. 홍성인 군의 부모가 바라는 건 더 이상 같은 희생자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건데요. 아동이나 청소년 가해자가 일으키는 범죄는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 분명히 원인이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또 어리다는 이유로 우발적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이유로 문제를 덮거나 최소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홍군 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이 보인 폭력성은 다툼 끝에 일어난 것이라고 하기에는 일방적이고 잔인했다는 데 있습니다. 과연 이 폭력성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거냐? 폭력적인 아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은 이미 사전에 징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릴 때부터 나타난다고 하죠. 평일 낮, 한산하는 거리를 배회하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례를 또 설명해 주는 겁니다. 교복 차림의 소년은 또 14살이네요. 주한이. 중3, 만으로 쓴 거니까 중3. 학교 가는 게 싫다고 했습니다. 야 주한아, 너 학교는 언제부터 안 다니기 시작했니? 모르죠. 기억 안 나요.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3학년 학기 초에? 네, 아니요. 저 2학기요. 그렇다고 딱히 할 일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오락실과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면서도 주한이가 교복을 입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 아, 다 짜증나서요. 야, 엄마는 그럼 알고 계시냐? 아니요, 모르죠. 알면 곧바로 집에서 저 잘려요. 그러면 아침에 뭐라고 하면서 나와? 예? 아유, 학교 간다고 온다고 그러면서요. 그런데 거리를 달리는 오토바이를 보자 주한이가 흥분합니다. 와씨, 엑시브 로망스! 어디? 저기요, 저기 좀 봐요. 저 엑시브 로망스 텍트 가네, 텍트. 저 빨간 색깔 살까 생각 중인데 내가 돈 모아가지고 저 빨간 색깔 텍트 타고 애들이랑 놀러 다니고 막 텍트 살 건데 나 텍트. 기종을 줄줄 외울 만큼 오토바이에 주한이는 빠져 있습니다. 사실 제작진이 주한이를 처음 만난 건 며칠 전 한 경찰서에서였어요. 교복 입은 아이가 지난밤 유치장에서 보냈는지 행색이 초라했고요. 주한이는 절도 혐의로 경찰서에 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절도로 이미 몇 번의 경찰서를 들락거렸던 아이는 이곳에 오는 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어요. 야 주한아, 너 그러면 경찰서에는 뭐 이거 몇 번째 오는 거냐? 예, 저 5번째요. 처음 경찰서에 온 거는 몇 살 때야? 초등학교요. 4학년 때요. 집털이요, 집털이. 친구가 돈 생길 수 있대요. 그래서 따라해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부모님 부르고 막 그랬죠. 뭐 혼나고 머리 받고 벌 받고 그랬어요. 이미 어릴 때부터 범죄에 노출되어 있던 주한이는 초등학교 2학년 무렵 학교 선생님을 공격한 적도 있습니다. 와, 이제 어린 새끼가, 야, 초등학교 2학년이면요 9살이에요. 만으로 7살이에요. 만 7세. 근데 선생님을 공격했다는 거잖아. 요즘은 막 선생한테 욕하고 막 그런 애들 많이 늘어났어. 근데 2005년도면은 저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대드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드는 것도 개기는 수준이었지, 공격이면 이거는 폭행을 시도했다는 거잖아. 싹 바가지 없는 새끼입니다 이거. 자, 더 들어볼게요. 찔렀어? 선생님을 왜 찔렀냐? 아니요. 아이, 계열받게 해서요. 참다가 내가 못 참아가지고 찌를 마음은 사실 없었는데요. 가만히 이러고 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근데 뭐 모르고 이렇게 어떻게 빵 찍었어요. 여기서 피가 이렇게 막 나오고 그랬어요.
8살 아이가 하기엔 끔찍한 행동. 주한이가 그렇게 된 이유는 부모 때문인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요, 생각해봤는데, 이 삐딱한 이유가요, 처음에 초딩 때, 2학년 때부터 꾸준히 엄빠가 이제 싸움하는 거예요. 꾸준히 봤어요, 저. 엄빠가 싸워갖고, 아빠가 칼에 찔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그것도 보고 그랬어요. 잦은 싸움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던 주한이는 부모가 이혼한 후, 지금은 엄마와 새 아버지와 살고 있어요. 거친 행동을 반복해온 아이지만, 집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아직 어린 14살이었습니다. 애가 또 불쌍하네. 사정을 들어보니까 한 짓은 좀 이제 못돼 처먹었지만 사정이 또 있네요. 이게 진짜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환경이. 자, 계속 들어보면은 원래 아빠랑 살았는데요. 아빠는 여기 뒤에 혈관이 막혀갖고 병으로요. 얼마 못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갔어요. 아빠한테 가끔 가니? 아니요. 저 요즘에 못 만나요. 늦은 밤 주한이를 찾는 보호자가 경찰서를 찾아왔어요. 아이를 데리러 온 사람은 부모가 아니고 친척이었습니다. 그날 주한이는 친척과 경찰서를 떠났어요. 이틀 뒤 다시 만난 주한이는 보여줄 게 있다며 신난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크루저예요. 이게 크루저. 야, 이거냐? 예, 제가 어제 이거 세빈 거예요. 이거. 그러면 너 이거 어쩌냐게 하나 훔친 거야? 예, 제가 크루저 너무 타고 싶어갖고 예, 제가 들고 쳤죠. 그러면 너 경찰서 나온 지 며칠 만에 훔친 거냐 이거? 하루 만이네? 에이, 이틀이죠. 날짜를 모르시네 선생님. 야, 이거 꼭 필요해서 그런 거냐? 예? 꼭 필요하냐고 이게. 아이, 재밌죠. 재밌잖아요. 뭐가 재밌는데? 에이, 타는 거. 그 사이 주한이는 어딘가에서 오토바이를 또 훔쳐왔어요. 아이는 훔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작진은 주한이의 집을 가봤어요. 아이가 반지하 월세집에서 엄마와 새아빠 그리고 누나와 살고 있었죠. 제작진은 주한이가 경찰서에서 나온 뒤 별다른 일이 없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경찰서에 들락거리는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 한편에서 심상치 않은 낙서가 눈에 보입니다. 주한이가 한 건데 왜 이런 낙서를 했을까? 야, 주한아, 너 이거 누구한테 쓴 거냐? 예? 누구야? 아저씨요, 새아빠. 죽여버리고 싶어요. 아주 재수없어요. 술 먹으면 저한테 바로 행패해요. 폭력을 막 쓰고. 술을 마시면 자주 때린다는 새아버지에 대한 아이 분노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야, 이거 그럼 너 이거 농담이야? 진심이야? 진심이에요. 재수없어요. 저 아저씨 보면 얼굴에다 그냥 확 그냥 침 뱉어버리고 싶고 막 그래요. 제작진은 늦은 밤 식당 일 마치고 귀가한 어머니를 만나는데요. 그런데 주한이는 엄마가 왔는데도 아는 척을 안 합니다.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아들의 행동을 엄마도 알고는 있죠. 그리고 그 원인이 화목하지 못한 가족의 일인 것 같다고 털어놨어요. 아유, 그때는 우리 애 아빠랑 장사할 때였거든요. 근데 많이 싸웠죠, 애들 앞에서도. 그러면 제일 주한이가 뭐가 불만인지는 혹시 아세요? 글쎄요, 뭐 얘기는 안 해봤거든요. 와, 이거 뭐 화가 나가지고 애가 막 벽에다 막 뭐 찍었나봐. 살인마 죽음 이런 거 쓰고. 자, 그래서 또 이제 물어봐요. 왜 이렇게 오토바이에 관심 많은지, 절도를 이렇게 자주 하는지 혹시 이런 거에 대해 들어봤어요? 나는 그냥 안 물어봤어요. 그냥 뭐 잠깐 혼내고 그랬죠. 그동안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눌 여유가 없었다는 어머니. 모처럼 아들을 부릅니다. 그러나 주한이는 대뜸 짜증부터 내요. 야, 주한아, 너 왜 그렇게 어쩌려고 그렇게 남의 거 오토바이를 이렇게 훔치는 거야? 왜? 내 맘이야. 씨, 왜? 엄마가 왜? 일로 와서 편하게 얘기해봐. 앉아봐 좀. 엄마랑 얘기 좀 하게. 응? 얘기 좀 해봐. 싫다고 진짜. 진짜 하지마 놔. 싫다고. 어머니와 마주 보려고도 하지 않는 주한이. 다그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의 침묵도 길어집니다.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이해하기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골이 깊어진 것 같아요. 어머니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결국 대화는 단절됐어요. 이게 잠깐 이야기하자면은 이 엄마도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건데, 이제 저희는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최악의 대화 시도죠. 최악의 방법.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아이가 좀 더 거부를 일으키는, 이미 대화가 단절됐는데 이렇게 강제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역효과가 더 나기 좋죠. 부모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한테 어떻게 다가가기가.
주한이와 어머니의 갈등을 풀어보려고 제작진이 심리극을 제안했어요. 주한이가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가 뭔지 물어봅니다. 야, 주한아, 너 바라는 부모님이 혹시 어떤 부모님이니? 예? 바라는 부모님이 있을 거 아니야. 아, 첫째는 안 싸우고요. 첫째는 안 싸운다. 두 번째는? 없어요. 예, 그거 하나예요. 어릴 때부터 늘 지켜봐왔던 부모님의 싸움을 재현해봤어요. 엄마 앞에서 하는 거죠. 아니, 왜 그러시냐고요. 왜? 준비하느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아, 하긴 뭐래. 하긴 뭐랬어. 이거 봐봐요. 가게 꼴을 봐. 이거 가게 꼴을. 뭐 했는데 지금 당신이 나와가지고. 주한이의 표정은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이번에 주한이는 연기자분들의 도움을 받아, 이게 이제 연기자분들의 하는 거를 이제 보는 거구나. 주한이는 연기자분들의 도움을 받아 마음속에 담고 있던 이야기를 시작해요. 엄마 불러줬으니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 해. 내가 도와줄게. 없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초등학교 때 엄마랑 아빠 싸워가지고 저 집 나가고 싶은 적 많았어요. 엄마한테 직접 얘기해. 많았어요. 엄마 초등학교 때 엄마가 아빠가 많이 싸울 때 저 집 나가고 싶은 적 한두 번 아니었어요. 그거 아셨어요? 난 몰랐는데. 맨날 누나만 예뻐했어요. 맨날 누나만 예뻐해주고 저는 신경도 안 쓰셨잖아요. 그렇진 않았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주한이도 예뻐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하도 말썽을 일으키니까 애가 지금도 예뻐하다가도 제 누나보다 더 예뻐하다가도 꼭 한 번씩 그럼 내가 속상하다고. 내 누나보다 더 예뻐해요. 엄마가 좀 문제가 있네요. 굳이 여기서 누나보다 더 이쁘다고 하면 누나는 뭐가 되냐? 진짜 애 문제는 다 이제 부모 탓입니다, 진짜로. 금쪽 같은 내 새끼도 이제 애들 상담이 아니라 부모 상담을 해야 되는 프로죠. 자, 봅시다. 부모의 사랑을 늘 확인받고 싶어 했던 주한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그래서 원하는 것도 편하게 얘기하지 못해요. 주한이는 여전히 엄마와 눈을 맞추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주한이가 왜 반복해서 비행을 저지르는 건지 내면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엄마랑 같이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를 만나요. 이수정 교수는 이 당시 2005년 때 청소년 비행 예측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 때 엄마가 용돈 주시니 아니요. 그냥 후배한테 시켜서 모아오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후배가 다른 애들한테 가서 뺏어오겠네. 주한이는 그 자신이 해온 그릇된 행동에 대해 오히려 자랑하듯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때린 적 없냐? 선생님이요? 이거 말해야 되나? 얘기하시지요. 초등학교 때 제가 칼로 한번 찔렀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때리진 않고 욕만 했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들 가만히 계시니? 아무 말 못하죠. 왜 아무 말을 못하시니? 예? 몰라요. 죄책감이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아이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수정 교수는 어머니와의 개별 면담에서 자라온 환경과 부모의 태도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 가출하면 보통 어디 있나요, 주한이는? 그런데 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찾아 나가신 적 없으세요? 찾으려고 해도요, 찾을 데가 없어요, 저는요. 야, 이거 엄마가 너무 문제다. 아이가 어릴 적부터 식당 일 하느라 주한이에게 관심을 쏟을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식당 일 우리 가게 하면서도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대화라는 게 없죠. 우리 애 아빠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도 나를 욕하듯이 그렇게 욕해요. 별 욕을 다 해야죠. 면담과 인성검사, 비행 촉발 요인을 검사해보니까 주한이가 비행을 저지를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유, 젊으시네. 흰머리 하나도 없고. 어머니도 지금 정신적으로 건강하신 상태가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이 삶에 대해 자포자기하신 부분이 있고요. 주한이는 문제가 상당히 급속히 고질화되고 있어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이를 치료하고 선도하기 위해서 노력이 없으면 평생 동안 본인의 문제를 이제 모르는 상태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을 저지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습 범죄가 뇌 기능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청송교도소 수감자 58명 대상으로 정밀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해보니까 뇌 기능이 일반인과 다르다고 그래요. 자, 정신과 병원 교수님입니다. 만성적인 범죄자 가운데 일부는 전두엽 기능, 즉 어떤 사회적인 판단력이라든가 충동 조절이라든가 화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성적인 범죄와 연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격적인 범죄, 또 폭력 행위가 동반된 범죄를 저질렀던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더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계획하고 통제하면서 상황에 대해 판단하고 충동, 감정 조절하는 고등사고, 행동 관장하는 게 뇌 앞부분의 전두엽. 그러니까 전두엽에 이상이 생긴 건지 전두엽이 발달하지 못한 건지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전두엽이 제 기능을 못한다. 그래서 이런 폭력성이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전두엽 기능을 50% 정도 사용할 때 상습 범죄자들은 15% 정도 나타난다. 많이 낮네 진짜. 이 기능들은 타고나는 부분도 물론 있을 것이고요. 어릴 때부터 훈련과 교육을 통해 형성돼 나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릴 때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잘 보호받지 못하고 학대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뇌 기능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편은 그거네요. 미성년자들의 가정 환경에 열악하면서 생기는 그 전두엽의 이상,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학교 폭력보다도. 그렇다면 주한이가 비행을 반복하는 것도 전두엽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문제가 발견되면 개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거다. 주한이가 전두엽 측정 기능을 위해 신경심리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어요. 4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검사했는데 그림 그리는 검사에서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자, 이거 흉가예요, 흉가. 아무도 안 사나요? 네, 귀신들이요. 이거 그리고 앞에 이거 귀신들 신발이에요. 귀신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사람들 오면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기분 어떨까? 아이, 귀신들한텐 좋죠. 사람들은 누구야? 이 귀신인데? 뭐 하는 중이니? 사람 피 빨아먹고 있어요. 주한이는 사람에 대해 적개심과 공격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판단력과 주의 집중력 검사에서는 비정상일 정도로 극단적으로 주의력과 충동성 조절이 떨어진다. 그럼 이게 곧 전두엽의 이상을 말하는 걸까?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스펙트 검사, 이게 이제 뇌의 대사량, 혈류의 대사량을 측정하는 검사라고. 자, 여기 보시면요, 이 빨간데 전두엽의 상층부, 전두엽의 상층부에 이 색깔로 표시된 게요, 정상 아동과 비교할 때 기능 저하가 나타났어요. 실제로 여러가지 타인에게 여러가지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한 치료가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주한이의 상태, 예상보다 더 심각했다. 한 가지 희망적인 건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이 더 자라야 된다. 아직 좀 발달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치료를 하면서 전두엽을 좀 발달시켜주면은 개선될 수 있다. 폭력성, 공격성, 충동성이 뇌의 전두엽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외국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기질적으로 폭력성을 타고났다 해도 환경에 따라 반사회적 성향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열악한 환경에서 이미 범죄의 길로 들어선 아이들 경우에 어떻게 하면 학습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집으로 돌려보내고 끝낼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켰을 때 재범 방지하지 않도록 교육, 그리고 부모 책임을 강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와, 어떻게 해야 될까? 소년원을 들어가든지, 그 소년원에 가기 전에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교육기관 비슷하게 애들을 합숙하듯이 지내는 그게 있는데 그게 소년원과는 좀 다르거든요. 보호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민박하듯이 애들끼리 모여 살아.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또 공부도 배우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데라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오토바이 훔쳐서 경찰서 가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 최군이라는 애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얘가 학교에서 보면 공부 잘한다고 하는데 잘 사는 집인가 좀? 너무 오냐오냐 해가지고 이 최군이라는 애는 싸가지가 좀 없어진 건가? 쉼터라고 하나요 그거를? 아무튼 그런 데를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애들의 경우는 집이 어려운 경우가 또 많아.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하고 싶어도 병원에 못 가요, 형편이. 그럼 어떻게 해? 기관 도움을 받아야지. 최군이 의사 됐다고요? 의대 가서? 집이 잘 살긴 하나 보네. 공부도 꽤 했고. 그럼 얘는 타고난 좀 약간 공격성이 있다는 건가? 어릴 때부터? 그것이 알고 싶다가 취재를 여러 팀이 동시에 해요. 한 팀이 있는 게 아니에요. PD가 여러 명이고, 메인 PD는 따로 있지만 PD, 작가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취재를 하다가 완성되면은 방송에 나가는 거라서 어떤 경우는 좀 기획형, 좀 크게 예산 넣어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취재하고 많이 준비하는 대형 사건 터졌을 때 요번에 정명석 이런 것처럼
그리고 그런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기간이 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시간에 취재를 끝내서 편성할 수 있는, 좀 쉬어간다는 느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려나? 그래서 이런 식의 사건도 좀 있습니다. 요즘엔 또 한동안 사회 관련된 문제 이런 거 많이 하다가 또 살인 사건도 꽤 다시 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알고 싶다가 뭐 매번 살인 사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미스테리 뭐 이런 것도 할 때도 있고, 미성년자들의 전두엽 기능 저하에서 오는 학교 폭력이지 않나. 그 요즘에 학폭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최근에 그 실화탐사대 나와가지고 이제 유튜브 채널 만들고 좀 유명해진 그 여자분도 있어요. 학폭으로. 그런 이슈도 있고 해서 학폭 관련된 사건을 좀 준비했는데 내용이 약간 좀 다르죠. 그 알은 또 사건만 취재하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두엽이라는 좀 주제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358회 결핍부른 범죄의 늪 아동범죄자 편이었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건 준비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